나는 탈리스만 심층 분석이라고 적었는데 뭐 정확하게는 계통 혹은 전통별로 어떤 탈리스만이 있는지 뭐 그런 걸 알아볼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 오컬트 쪽을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는 얘기도 많을 거고요. 피카트릭스에 나오는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긴 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든가 실무적인 경험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많이 이제 강의를 할 거고요. 일단 크게 세 부분 정도로 나눠서 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탈리스만 설계 공식이고 세부적으로는 어떤 행성을 선택해야 되나, 그리고 이 행성을 선택했을 때 효과 혹은 권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부분이 발휘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가, 그리고 전통별로 솔로몬계라든가 이런 설계 차이가 어떤 식으로 나는지를 좀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딱 적혀 있는 그대로입니다. 후원자님들 중에서 제가 이번에 탈리스만 만들 때 구리 혹은 동으로 만들었었는데 꼭 금속으로만 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항목을 좀 넣었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람에게 이 탈리스만을 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기대되는 예상 효과 이런 거를 좀 적어 뒀어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일단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드리고 싶은 말은 아무래도 그쪽 체계라든가 아니면 전통 자체를 제가 내용을 그대로 따오면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고, 저도 이제 협회 소속인데 협회 자료를 그대로 쓰는 거는 좀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 싶어서 제가 이제 적을 수 있는 만큼 혹은 허용 가능한 선에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축소한 요약한 버전이다 보니까 원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교리적인 부분을 봤을 때랑은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문 내용이랑 당연히 다른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원문 외적인 내용도 들어가 있고 원문 내용을 그대로 굳이 올릴 필요도 없고요. 이게 제가 강의에서 엄청 빠르게 막 원문을 말하면서 얘기 드리는 것보다 이거 강의를 듣고 원문 이제 책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더 낫다 이런 목적으로 제작되는 거다 보니까 간단간단하게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특정 부분에서는 윤리적으로 불쾌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강의 후반부에 재료 관련으로 언급할 때 동물 뼈 이런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부분은 그냥 건너뛰고 들으셔도 다른 내용으로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항상 좀 제가 중요시 여기는 건데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용도로 제작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 오컬트 혹은 영성 관련되신 분들은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면 제작자나 혹은 제작 요청자가 그 반환을 겪게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식의 전달자일 뿐 이걸 사용하는 거는 전적으로 이제 만드는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죠. 일단 설계 공식은 크게 이제 전통을 3개 정도를 비교를 해볼 겁니다. 피카트릭스 이제 아랍 계통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그리파 계통, 오컬트 철학 3권이 제일 대표적이라고 생각해요. 솔로몬 계통은 솔로몬의 열쇠뿐만 아니라 페타메론도 있고 여기는 책마다 좀 규정이 많이 달라서 솔로몬의 열쇠 기준으로 좀 제작을 했습니다. 일단 설계 차이에서 피카트릭스는 생각보다 뭐 tek일 중요도가 제일 중요하고 상징성이 그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엄연히 따지면. 그다음은 행성 관계도가 중요하고 행성일, 행성신은 이 뒤에서 보는 쪽에서 훨씬 더 중요시해요. 재료 선택은 피카트릭스는 상당히 널널한 편입니다. 그래도 이 오컬트 전통에서 제작 관련돼서는 되게 "택일을 가장 중요시한다."라고 얘기를 드린 게
피카트릭스는 뭐 디그니티, 위계라고 하죠. 그런 측면이라든가 안정성에 해당하는 부분 혹은 뭐 흉성에 대한 화성이나 토성에 대한 손상이 어떤지 그런 거를 반드시 확인하라 픽으로 하고요. 대신에 이 위계 점수 디그니티가 항상 양수값일 때만 사용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음수일 때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고 음수를 일부러 사용하기도 하고요. 행성 간의 관계는 뭐 특히 달이라고 적어뒀는데 특별한 목적이 아니라면 달이 흉성에 뭐 해당하는 화성, 토성이랑 흉각일 때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예외적으로는 태양이랑 대립하고 있을 때는 크게 터치를 안 해요. 이것도 엄연히 따지면 특수한 목적일 수는 있지만요. 행성일 행성시는 디카트리트 내부 내용에서 얘를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주문은 사실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를 적고 재료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 딱 피카트릭스는 행성의 기지를 따를 것 이 정도입니다. 기지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된다예요. 그래서 금속이나 뭐 보석, 나무, 뭐 동물 이 부분을 다 포괄하고요. 점토는 좀 예외로 둡니다. 점토는 뭐 모든 행성에 써도 상관없다 요런 느낌이에요. 그 원문에는 직접적으로 점토를 이제 예외로 두는 이유를 언급하지는 않는데요. 일단 점토를 쓴다는 것 자체가 흙을 사용하는 거기도 하고 메인은 흙이지만 점토를 굽는다라는 과정에서 뭐 당연히 모양을 빚기 위해선 물이 들어가야 되고 가열을 하려면 공기랑 불이 다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 흙은 사원소를 다 받아들이는 물질로 간주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도자기 굽는 것처럼. 그래서 특정한 흙일 경우에는 어떤 기질이 발생할 수 있어요. 피카트릭스에도 제 기억에는 뭐 붉은 흙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흙 같은 경우에는 화성에 대응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마찬 반대로 뭐 "물가의 흙이다."라고 하면은 달이나 아니면 뭐 수성 이런 거에 대응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거는 쪼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점토라고 하면은 음 평균적인 흙, 그 지역에 제일 많은 흙 이런 걸로 빚는 점토를 기준으로 해요. 피카트릭스는 탈리스만이라는 물품에 대해서 탈리스만이라고 안 부릅니다. 이미지 혹은 형상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것도 뭐 매지컬 이미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미지만 딱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라틴어나 영어나 거의 똑같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형상이라는 이 상징성 자체를 하나의 힘으로 간주를 하고요. 형상이 가진 힘은 천구, 흔히 말하는 천상이라든가 아니면 천체, 별들의 힘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구조로 작동한다고 설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피카트릭스 본문에서는 정해진 셀레스티얼 워드라고 해서 천문 형상 혹은 천문 그냥 천문이나 행성의 이름 아니면 행성령에 해당하는 그런 이름 시젤이라고도 하죠. 그런 인장 등을 사용해서 만들도록 아예 규칙을 좀 못을 박아 버린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재료보다 이제 상징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게 좀 더 표현을 하자면 피카트릭스 체계에서는 상징은 힘을 불러들이는 핵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재료는 그 힘을 받아들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릇이 아무리 좋더라도 불러들이는 거 자체가 안 맞거나 아니면 적거나 이러면은 그릇이 좋을 필요가 없죠 사실. 근데 그릇이 안 좋아도 제대로 부르면은 그 그릇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것처럼. 그다음은 아그리파 계통입니다. 의외로 아그리파 계통 쪽 만드는 뭐 해외 커뮤니티라든가 아시는 제작자분들 보면 태기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 정도뿐이 안 됩니다. 뭐 비교 단위가 피카트릭스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특히 오컬트 철학에서는 플라네타리 베이랑 뭐 아워라고 해서 행성일, 행성시 이쪽을 엄청 중요시 여깁니다. 예를 들어서 수성에 관련된 탈리스만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수요일에 만들어야 되는 식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택일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 거는 디그니티라든가 어스펙트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택일을 보는 건데 그 부분을 맞추면 사실 오컬트 철학에서는 뭐
탈리스만의 효과를 강화하는 보수적인 요인이라든가 보조적인 요소 이 정도로 간주를 한다에 가깝고 필수적인 요소로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필수 요소로 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피카트릭스 계통보다는 획일 중요도가 엄청 낮은 편이고 대신에 흉성과의 흉곽은 금기사항으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만 좀 피하면 돼요. 그래서 하보다는 중으로 뒀고 재료 선택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최상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쪼끔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읽으신 분이 있다면. 이게 아그리파 계통 책은 대체재라든가 그 대응물 혹은 상응물이라고 불리는 게 상당히 넓게 허용이 될 뿐이지 대응 원리에는 무조건 해당을 시키라고 합니다. 해당을 해야 정상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고요. 이 부분에서 그 적대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행성들의 관계를 뭐 우정, 적대성 이런 친밀성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는데 아그리파는 재료 부분에 있어서 적대적인 것들을 아예 사용하지 말라고 못을 박아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뭐 피카트릭스에는 재료적으로 조금 맞지 않은 뭐 행성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의 제작식도 들어 있거든요. 태양이랑 토성 이런 거를 피카트릭스에서는 섞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없는데 아그리파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재료 선택을 최상으로 줬고 상징성 같은 부분에는 그 매우 종류가 엄격하다 이런 부분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게 나옵니다. 상징성 자체가 다양하게 나오면서 그게 어떤 효과를 가졌는지 좀 분석할 수 있게 적혀 있기도 해요. 다르게 말하면 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끔 유도가 돼 있습니다. 피카트릭스는 살짝 이런 부분에서는 여지를 남겨 두거든요. 표현 자체를 그렇게 막 못 박아서 하는 게 잘 없으니까. 그냥 '이런 형상이면 된다.' 쪽이지 딱 이렇게 막 만들어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최상을 줬어요. 그다음은 솔로몬 계통입니다. 음 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헵타메론이나 레메게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솔로몬의 열쇠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헵타메론, 레메게톤 뭐 솔로몬의 열쇠 이런 식으로 딱 세 개가 대표 저서라고 생각하는데요. 규정이 얘기 드렸던 것처럼 쪼금 다르고요. 뭐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음 참가가 잘 안 되시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아 그래 대표 저서가 요 세 부분이고요. 근데 규정이 다르다 보니까 솔로몬의 열쇠 기준으로 한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획일 중요도는 없습니다. 그냥 거의 없습니다. 행성 관계도도 뭐 솔로몬 계통에서는 안 필요합니다. 솔로몬 계통은 피카트리스랑 좀 기반하는 법칙 자체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행성일을 행성시는 무조건 맞춰라고 해요. 네 달의 위상에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앞의 두 전통에 비해서는 엄청 양반이라고 볼 수 있죠. 재료 선택에서는 최하를 줬는데요. 이게 뭐 의아하실 수 있지만 어 행성 대응 금속 같은 부분을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 솔로몬 계통에도. 뭐 태양은 금, 달은 은, 화성은 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앞에서 얘기를 드린 것처럼 뭐 "적대 행성의 금속을 쓰지 말라." 이런 식으로 금지가 돼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 행성 대응 금속을 쓰면 좋으나 대응 금속이 아니면 쓰지 말라는 내용은 없는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금속이 어떻게 보면은 효과 증폭 요소에 가까운 거죠. 효과 결정 요소라고 부를 수는 없고요, 솔로몬 계통은.
행성에 대응하는 색상, 물품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깔맞춤 필요 요 정도로만 적었어요. 대신에 이제 후대로 넘어오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이드라인, 실무 지침서 이런 부분에서는 적대적인 행성의 금속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긴 해요. 근데 원전 기준으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상징성이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림이라든가 혹은 신명이라고 부르는 신성의 이름, 그리고 의식문 혹은 기도문, 이 솔로몬 계통에서는 엄청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요. 피카트릭스는 제가 번역을 적으면서 그래도 그 단어의 미세한 차이 같은 거를 많이 반영을 하려고 했어요. 영어로 보면 막 엄청 비슷한 그런 단어들, 노블, 월시 이런 단어가 한꺼번에 막 4 개씩 같이 나오고 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쪼끔씩 최대한 의미를 보존하긴 했는데 약간의 변형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뭐 피카트릭스에 적혀 있는 내용은 크게 효력을 잃지 않는다라고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피카트릭스도 버전이 되게 다양해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단어도 쪼끔씩 달라지고. 근데 그 부분으로 인한 갭 차이로 인해서 막 오차 표본이 생길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예. 솔로몬 계통은 진짜 좀 엄격하게 지키라고 해요. 특히 뭐 글자가 잘못된다든가 뭔가 잘못 해석을 해서 생각을 해서 말을 한다 이러면은 그건 아예 잘못된 제작이라고 간주를 합니다. 다르게 보면은 탈리스만이라는 게 솔로몬 계통에서는 의식을 하면서 생겨나는 부산물처럼 여기죠. 그 의식 자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말, 기도문 이런 거를 훨씬 더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다음에 탈리스만 설계 공식 두 번째입니다. 행성 그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피카트릭스 기준으로는 달은 무조건 참여를 시켜야 되는 거냐부터 해서 화성이나 토성은 고전의 흉성으로 분류를 되니까 얘네로 뭔가를 만들면 안 되는가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하다못해 뭐 디그니티를 잃었을 때는 그럼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행성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법은 없고요. 본문도 자세히 이제 읽어 보시면 다른 행성을 메인으로 쓰는 탈리스만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달을 좀 부차적인 요소로 보죠. 그래서 어떤 행성을 선택하느냐 보다는 제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행성이랑 적합한 의도가 맞는지, 목적이 이제 잘 맞는지죠. 그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스펙트 뭐 이런 부분은 간단합니다. 피카트릭스 기준으로 하면 좋은 효과, 이제 길한 효과라고 표현을 하죠. 이때는 흉상과의 흉곽이 금지 원칙이고 흉한 효과 이럴 때는 흉상과의 흉곽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 부분은 피카트릭스 본문에 상세하게 적혀 있어서 제가 그래도 좀 보기 쉽게 줄 단위로 끊어서 적어 놨기 때문에 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영문에서는 그거를 그냥 쭉 한 덩어리로 적어 놨는데 점 같은 거 표기해 가지고 적어 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강의에서 생략할 거고요. 집중적으로 알아볼 부분은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디그니티, 이제 위계 상태입니다. 이 위계 상태에서 저번에 이제 강의를 할 때도 들었었고 개인적으로 질문이 오신 분들 혹은 뭐 저한테 탈리스만 제작을 수강하시는 분들도 처음에 한 번씩은 다 여쭤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꼭 넣어야 되겠구나.' 싶었어요. 이 룰러십 혹은 도머사일이라고 불리는 상태보다 exaltation 그 4 점에 해당하는 탈리스만을 더 좋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상당히 곤란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시를 좀 들자면 그 얼마 전에 청룡 영화제라고 하나요? 영화상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뭐 박정민 배우님이랑 뮤지션 화사님 축하 공연으로 좀 예시를 들어 봅시다. 제가 문득 딱 생각난 건데 지금.
이게 청룡 영화제 그 청룡 영화상 이거를 풀로 보신 분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시청자 수를 봤는데. 근데 박정민 배우님이랑 그 화사님 축하 공연은 뷰 수가 엄청 많았거든요. 이게 엑절테이션인 거죠. 그러면 롤라 쉐이퍼은 도미사일에 해당하는 거는 청룡 영화상 주최 측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최 측에서 만약에 뭐 배우님 섭외 그거 안 부르고 싶다. 혹은 "화사님 공연 안 된다." 이러면 뭐 좀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거죠, 소위 말하면. 그러면 유감스러운 거죠. 부르고 싶어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엑절테이션이 일시적으로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는 있지만 잠정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특히 금속 탈리스만 같은 걸 만드는 이유 자체가 오래도록 사용하기 위해서라서 4 점짜리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쪼끔 얘기를 드리고 가고 싶어요. 참고로 저는 박정민 배우님 팬입니다. 얼마 전에 사인도 받았어요. 음.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가서 하한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몇 점 이상의 탈리스만을 만들어야 그 정상적으로 작용할지 같은 부분인 거죠. 대신에 이 부분에서 상황적 위계에 해당하는 그 accidental dignity는 예외로 들 겁니다. 이것까지 감수를 하면 고정값 때문에 이 뭐 훨씬 더 복잡한 점수 체계를 사용해야 돼요. 그 정도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강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애초에 비싸서 잘 듣지도 않지만. 소프트웨어를 차라리 사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비싼 점성술 소프트웨어를 사면 얘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지 그런 보정값을 다 적용해 줍니다. 이거 쓰는 게 훨씬 더 맞고요. 수작업으로 계산하실 분들은 그만큼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피카트릭스 본문에서는 행성이 자신의 본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정도로 표현을 해요, 점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4점 엑절테이션 이상은 무조건 통과입니다. 음수 값은 아까 전에 이제 특수한 용도가 아니라면 제외하기로 했죠. 3 점에서 0점 사이에 하한선이 몇 점인가라는 거예요. 0 점은 뭐 수학적으로 봤을 때도 0은 없음을 의미합니다. 뭐 홀수, 짝수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없음이에요. 0도 당연히 제외를 해야 되죠. 그럼 3이 1 점이 남는데 3이 1점 중에서 뭐 기본 강의, 기초 강의 이제 들으셨던 분들이면 답이 어렴풋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2 점이랑 1 점이 그다지 유효한 점수가 아니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근거 혹은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뭐 제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는 탈리스몬 제작을 지향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니깐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3 점입니다. 3점 트리플리시티 이제 삼중성 혹은 삼중성 정도로 보통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 표현에 대해서는 딱히 틀렸다는 생각을 안 하고 2 점이나 1 점짜리 탈리스만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걸 기억해 둬야 돼요. 말씀드렸듯이 이건 평균적입니다. 정말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면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2 점이나 1 점짜리 탈리스만을 만들 일이 있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음수값을 써서 좀 더 특수한 탈리스만을 만들고자 하는 게 효과적으로 이 가시적인 부분인 거죠.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봐요. 뭐 토성 점수가 너무 높은 분 제 얘기입니다. 토성 점수가 너무 높아서 토성에 해당하는 탈리스만은 필요하지만 이거를 만들었을 때 이제 기준치 오버 과잉 상태가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 그래서 저점을 만든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더 마이너스 점수를 만들고 다른 행성이랑 조화롭게 만드는 게 훨씬 효과적으로 이득이 큰 거죠. 그 어려운 조건을 맞춰서 1 점, 2 점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3 점이라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뭐 여러 체계에서 혹은 전통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적어 뒀습니다. 원문 가져온 건 아니고요.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 요약한 겁니다. 아부 마샤르 계통은
그 자료를 요약하면 함정성에 대해서 뭐 원전에 적혀 있는 표현이든 아니면 뭐 후대의 사람들이 가이드라인 실무 지침서처럼 제공해 준 부분이든 일관적 진짜 비교적 뭐 엄청 일관적이에요. 자연적 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뒀거든요. 그래서 요 표현을 가지고 왔고요. 모나티 같은 경우에는 "삼중성도 힘을 강화하는 유효한 디그니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표현 관련으로 어 fortified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한글로 하면은 견고함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요새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3 점이면 튼튼한 벽인 거죠. 음. 뭐 튼튼한 구조성을 나타내는 점수가 3 점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나티 기준으로는. 윌리엄 릴리는 뭐 괜찮은 상태 또는 적당히 좋은 상태 정도로 평가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2 점은 2 점이나 1 점은 괜찮다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거죠. 네. 있긴 있다.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유효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 점이랑 1 점은 애매하다에 가깝고요. 뭐 프톨레마이오스, 프톨레미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이분은 힘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familiarity라고 해서 원소적 연결에 가깝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원소적 친연성이라고 적어 뒀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뭐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을 때는 3 점이 가장 유효한 점수죠. 지금 적힌 게 그래도 "점성술의 근간을 이룬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의 서적을 요약한 내용에 가까운 거니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 점이고요. 그다음은 다양한 재료를 통한 제작법입니다. 뭐 어떤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부터 사용할 수 있는 재료 리스트도 좀 상세하게 볼 거고 그다음은 재료별 축성 혹은 축성 방법 혹은 더 적합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답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지금 적혀 있는 거 기준으로는 플리스만 재료별 사용 예시도 볼 겁니다. 일단 사용할 수 있는 재료 목록입니다. 사실 이것보다는 몇 개를 더 적을 수 있지만 이 정도 내에서 보통 다 제작을 하십니다. 금속, 보석, 원석, 보물상 재료, 식물성 재료, 종이, 흙, 점토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발음이 조금 답답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코감기가 걸려 가지고 그렇고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코 너무 훌쩍거리네요, 말하다 보니. 이 식물성 재료 같은 부분은 단순히 나무뿐만 아니라 천이라든가 직물 이런 것도 해당이 돼요. 근데 좀 포괄적으로 적었습니다. 천 이제 실크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재료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꽃, 천, 직물 이런 것도 따로 표현을 하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못 느꼈고요. 외에도 좀 다양한 거는 뭐 복합적인 재료를 쓸 수도 있을 거고 이제 보석이나 원석이라고 하면 합성물은 저기에 좀 포함이 안 돼요. 저희는 이제 지금 시대에서는 없던 물질이 생겨나기도 하잖아요. 그 재구성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전통 기준에서는 걔네는 없던 물질이다 보니까 행성 대응 자체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지만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아까 저희가 솔로몬 계통에서 본 것처럼 깔맞춤만 해도 된다 이런 지침들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효과를 당겨온다라고 볼 수 있죠. 일단 제일 처음 금속 탈리스만입니다. 뭐 뒤에서 축성 관련한 부분은 겹치는 내용도 있고 따로 별도로 추가되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 겹치는 부분은 그냥 따로 설명을 안 하고 바로바로 넘어갈 겁니다. 추가되는 내용, 변동이 있는 내용만 볼 거고
이 혼증물 혹은 혼약물에 해당하는 것도 해당 행성에 상하는 물질이면 훨씬 더 좋습니다. 금속뿐만 아니라. 단순히 이제 금속의 혼증이나 특성분만 낭송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금속 탈리스만 같은 경우에는 피카트릭스나 아그리파 계통에서는 각인을 무조건 조건으로 둡니다. 예, 중간에 애매하게 넣는 것보다는 맨 밑에 두는 게 그래도 한 번이라도 눈에 더 들어오실 것 같아서 밑에 적었어요. 이 각인이라는 건뭐 크레이빙이라고 해도 할 수 있고 쉐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형상이나 도상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금속 자체가 주조시 이미지를 포함을 해서 제작이 돼야 한다는 거죠. 물론 뭐 물질이 조금 연한 편이다.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어서 깎아내릴 수 있다. 그러면은 후가공으로 해도 되는데 피카트릭스 전통에서는 이거를 좀 마냥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 같은 부분에서 직선 사용을 권장을 해요. 본문에서 엄청 잠깐 언급을 하는 부분인데 모든 힘은 직선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거든요. 힘을 받아들이는 거든 뭐 힘을 보내는 거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리 이제 형상을 이제 본을 뜨고 거기에다가 금속을 붓는 게 훨씬 더 맞는 거죠. 네, 금속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튼튼합니다. 제일 튼튼하다고 볼 수 있어요. 대신에 재료비가 조금 비싼 편이고요. 현대 점성술 대신에 뭐 금이라든가 은을 무조건 써야 된다? 아니면 뭐 몸에 안 좋은데 수은을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은 현대 점성술 마법, 예, 현대 탈리스만 체계로 넘어오면서 구리 또는 동을 이용해서 많이 제작해요. 이게 구리 자체가 다른 성질을 담아두기 쉽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속 알러지 같은 분들이 있으니까 호불호가 조금 갈리긴 해요. 동도 따지고 보면 동 자체는 알러지를 안 일으키는 금속에 가깝거든요, 은도 그렇고. 근데 그 끼고 있으면서 생기는 뭐라고 해야 되죠? 때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 싶은데 땀이랑 이제 금속이 만나면서 생기는 그 성분 때문에 알러지가 생기는 게 가까워요. 그래서 "부리가 알러지가 있다." 이 표현이 좀 모호하긴 합니다. 근데 주기적으로 세척 같은 거 해 주면은 사실 알러지 잘 안 생겨요. 예, 이 맥락으로 보면은 "금도 18K까지는 알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는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런 차이가 쪼끔 있고 그래서 금속이라는 재료가 가진 성질도 알아야 됩니다. 제 기준에서는 금은 뭐 구리 요 정도까지 혹은 백금도 조금 백금 여기도 포함할 수 있겠네요. 요쪽은 사실상 알러지가 없다라고 보는 쪽이 좀 더 맞습니다. 스킨 테스트 같은 거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금속을 썼을 때 제일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축성일이랑 제작일이 분리되는 문제예요. 피카트릭스에서 보면은 그 시간에 딱 떠 있을 때 금속 제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축성까지 다 마치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그거 해 가지고 밥 벌어 먹고 살았으니까 당연히 필요한 스킬인데 저희는 점술 한 개만 하기에도 빡세요. 그리고 액세서리 제작 한 개만 하기에도 빡셉니다. 그래서 보통 축성일이랑 제작일이 분리돼요. 이러면 '제작일 기준으로 에너지를 판단해야 되나? 축성일 기준으로 에너지를 판단해야 되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축성이라는 저 훈증이라든가 아니면 축성문 이거를 하는 시점에서 '에너지를 불러온다.'라고 근거하기 때문에 축성일 기준으로 효과가 작용된다고 보는 게 올바른 판단입니다. 그것도 다른 뭐 강점 혹은 장점으로는 지속성이 가장 강하다고 평가되는 편이고요. 다른 거는 강점이랄 게 뭐 더 없습니다. 뭐 복합적으로 만든다고 하면은 금속이 이제 기본이 되다 보니까 뭐 틀에 따라서 돈이 많이 들어간 거지 못 만드는 틀은 거의 없는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 3D 프린터 이런 걸로 본을 뜨면 되니까. 그래서 금속 자체도 만들 수 있는 그게 되게 많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점이라는 게 많이 완화된 편에 가깝고요.
그다음은 뭐 보석, 원석 탈리스만입니다. 이거는 묶어서 하는데 보석이랑 원석은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시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원석을 가공해서 그중에 굉장히 하이 퀄리티 이제 높은 가치를 가지는 그런 게 어지간하면 다 보석으로 분류가 됩니다. 혹은 보석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보석이랑 원석 자체는 따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기준을 적용시켜요. 네. 좀 전에 금속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금속의 경우에는 "주조를 할 때부터 형상을 하는 게 좀 더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보석이나 원석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효력 측면에서 애매해집니다. 이게 얘네들이 광물로서 생겨나면서 효력을 품고 있고 그 구조를 깨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죠. 뭔가 녹여서 다시 만든다 이런 식으로 돼 버리는. 그래서 겉면에 새기는 방식의 각인이 진행돼요. 그리고 뭐 원석도 그렇고 보석도 그렇고 제작 이제 축성이라는 방식을 프로그래밍이라는 기법이 따로 이제 생겼습니다. 그대로 넘어오면서 현대적인 방식이죠. 이게 프로그래밍을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재료를 의도에 맞게 설계한다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원석 또는 보석을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에너지 흐름을 가져가고 그게 어떤 의도에 초점을 둔 건지 예 쉽게 생각하면 원석 팔찌. 아 그래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원석 팔찌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프로그래밍 기법이 들어간 작품들이 많아요. 한국에서도 뭐 그 관련된 제작책, 펀딩 이런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효과부터. 그런 거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프로그래밍은. 그 음각이랑 양각을 많이 모두 적어 놓는데 어 보석이나 원석은 보통은 음각을 많이 합니다. 그 보석은 일단 금속보다 가격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요. 은 값이 이번에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은보다는 훨씬 비쌉니다, 같은 중량이라고 치면. 원석 팔찌도 고품질 이제 하이 퀄리티 원석을 쓰면 같은 맥락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거 금속 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안 드린 것 같은데 대부분의 전통에서 보석이나 원석, 금속 이런 걸 쓸 때는 함도 이제 순물질을 지향하는 편이에요. 퓨어한 물질이죠. 퓨어 골드, 퓨어 실버 이런 식으로 100% 이거를 지향하는 편입니다. 무슨 얘기했죠? 어. 그래서 이게 음각을 많이 하는 거는 당연하게도 이제 세공비적인 측면 때문에 음각을 많이 한 거고요. 양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음각이 훨씬 더 모양 잡기도 좋고 모양이 잘 잡힌다는 건 향 어 음 지향입니다. 제가 코가 막혀 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피카트릭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통에서는 보석이나 원석 혹은 금속 같은 걸 사용할 때 함도가 높은 순물질 100% 라고 하는 재료를 지향하는 편입니다. 원석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한 게 그 관리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뭐 터키석이라든가 사막화가 일어난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국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막화가 일어나면 터키석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색이 아예 죽어버리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갈라짐 이런 것도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건 아니니깐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일단 원석 자체가 안에 내포물이 뭐가 들어갈지 모르고 니켈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히 알러지가 생기니까 좀 사용 시 관리가 어려운 점도 있죠. 아니면 물에 녹는 재질 셀레나이트 이런 거를 써 버리면 당연히 착용하다 보면은 쪼끔씩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보석이라든가 원석의 장점적인 측면을 한 개 빠뜨린 것 같은데, 그 금속이랑 결합해서 쓴다거나 다른 데 파츠로 넣기가 좋아요. 그래서 좀 잠재적인 가치가 저는 높다고 평가하는 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지를 제작할 때에는 몸통은 이제 당연히 금속으로 하는 게 나을 것이고, 혹은 나무로도 할 수 있겠고, 그 위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보석이나 원석을 넣기 좋다는 거죠. 예, 전통에 따라서는 보석, 특히 보석 같은 경우에는 금속보다 더 높게 효과적인 부분에서 더 효과를 많이 드린다,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전통도 있습니다. 요거는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은 동물성 재료 탈리스만입니다. 혹시라도 요 부분이 불편하신 부분은 잠시 소리를 꺼 두시거나 이 다음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동물성 재료는 특히 뼈를 사용합니다. 뭐 피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가죽을 사용하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넘기겠습니다. 뼈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샤머니즘 계통에서는 그 스피릿 베스이라는 표현을 써서 정령을 담는 용기나 그릇 정도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정령의 항아리?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좀 단지에 가까운 개념으로 뼈를 쓰는 거죠. 대표적인 축성 방법은 그러다 보니까 뭐 각인이나 세공 이런 게 기본이고요. 이제 인장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문구 혹은 신명, 이런 심볼, 이런 걸 새겨 넣으면서 가공에 꽤 용이한 편입니다. 앞에 있는 그 금속이랑 원석, 보석 이런 거에 비교하면은 뼈는 엄청 약한 편이에요. 뭐 진짜 엄청 약한 편입니다. 그 커터 칼로 열심히 쭉쭉쭉 해도 자국 시간만 오래 걸리지 충분히 새길 수 있는 수준이고, 저는 예전에 연습한다고 바늘로 긁어서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각인 이제 제공이 쉬운 편이고, 훈증 이제 스머징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훈증이랑 스머징은 기능으로 조금, 영어 표현도 당연히 다르지만 목적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훈증은 아마 제가 기초 강의에서 얘기를 드렸을지 모르겠는데, 피카트릭스 본문 각조에는 이 내용을 넣어뒀던 걸로 기억합니다. 훈증은 재료, 이제 축성 재료, 대상 재료를 위에 놔두고 밑에서 이제 숯 같은 고온의 뭔가를 설치해서 거기에 훈증물을 넣고 연기를 쐬어 주는 거예요. 근데 스머징 같은 경우에는 공간에 이제 연기를 퍼뜨려서 좀 퍼뜨린다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훈증을 뒤로 빼뒀냐면, 뼈는 그 직접적으로 열에 닿거나 하면 재료가 확 변하기 때문에 변형이라든가 아니면 쪼개짐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머징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맞다고 보고요. 스머징은 아무래도 열 자체가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스머징에서 부채질로 이제 좀 축성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식이 훨씬 더 적합하다. 그 외에도 그냥 뼈 자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뼈를 사용해서 인장, 시즐이라고 부르는 그런 거를 그리는 방식도 존재하죠. 혹은 룬을 그린다거나. 서양이나 서양에서는 까마귀, 박쥐 이런 혈액을 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경우에 따라서 까마귀나 뭐 박쥐 정도는 쓰기는 합니다. 더 고급적인 것도 쓰기는 하지만. 근데 요즘에는 대체적으로는 동물성을 쓰시는 분들이 잘 없고요. 예, 혈액을 쓰는 거는 보관이 일단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혈액이 이게 어떤 동물이 이제 적합한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위험성도 있다 보니까 잘 안 쓰시는 추세 중에 하나고요. 드래곤 블러드가 워낙 요즘에 잘 만들어지고 있는 편이라서 국내에는 뭐 한 곳인가 두 곳인가 정도뿐이 안 파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인터넷에 찾으면 많이 나옵니다. 가격도 훨씬 더 싼 편에 가깝고 가루로도 팔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원하는 물기라든가 이런 걸 좀 맞춰서 쓸 수 있어요. 그것도 뭐 대체적으로 쓸 수 있다 요런 걸 얘기를 하려고 드린 거고요. 뼈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 어려운 뼈들이 사실 많죠. 동물 윤리적인 부분도 있고 뼈만 가공해서 파는 곳은 일단 한국에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걸 취급 자체도 되게 요주를 하기 때문에. 예, 가공 단계에서 일단 한국에는 그런 기술 자체가 없습니다. 가공 단계에서 특수 처리를 해야 되고 샤머니즘 계통에서는 물에 닿는 것을 금기시 여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비전적으로 내려오는 기술 자체가 한국에 잘 없어요. 저도 저 공부하는 데 한참 걸렸었고 한국에서 한다고 하면은 좀 변형해서 하는 방법뿐이는 없겠죠 사실상. 근데 뼈라고 해서 무조건 다 물에 닿으면 안 된다 이거는 또 아닙니다. 뭐 물고기 뼈로 뭔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물소 이런 쪽 물에 사는 동물 생물들인 거죠. 이런 쪽은 예외로 당연히 예외로 보는 게 맞고요. 뼈의 이제 치명적인 단점은 한국 특히 한국에서 좀 그런 것 같은데 부패라든가 오염에 굉장히 약합니다.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 안 따라줘서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관리가 좀 빡셉니다. 이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되고 뭐 그래도 한국에서 구한다고 하면 물소뼈도 요즘엔 잘 안 되나? 야크는 반입이 좀 제한이 걸리고 한국에서도 꽤 쓸만한 뼈를 구하려면 구하실 수는 있습니다. 저는 좀 연습할 때 많이 썼었어요. 페이지가 왜 안 넘어가? 오케이. 식물성 재료 탈리스만입니다. 식물이라고 하면 허브나 뭐 화초 종류뿐만 아니라 나무나 나무 열매, 씨앗, 나무 씨앗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군요. 열매의 씨앗 등을 전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처럼 직물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목재나 직물 이런 거를 제외하면 사실 일회용 달리스만에 가깝습니다. 태우는 용도로 보통 써요, 부적처럼. 이후에 종이 달리스만 바로 들어가 있는데 배당 목차에서는 나무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다른 항목이랑 다르게 좀 액체류를 통한 축성이 추가됐어요. 이게 제일 식물성 재료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방식이고요. 이게 액체류를 통한다는 게 쉽게 생각하면 물이나 오일 혹은 팅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축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음 요즘에 제일 자주 받은 질문 연애 관련된 탈리스만을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금성을 대상으로 만들게 되겠죠. 대체적으로 뭐 달을 쓸 수도 있지만 상징성에서는 금성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서브로 들어가도 상관없는 정도니까. 금성을 대상으로 식물성 재료 탈리스만을 만든다면 여러 나무 중에 뭐 음 전통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지만 이번 예시는 사과나무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과나무를 구해서 사과나무를 가공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여기에 각인만 하더라도 탈리스만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액체류를 통한 축성이 가능하니까 여기에 연애랑 관련된 액체 장미수, 로즈워터를 넣는다든가 뭐 장미 오일도 되겠죠. 혹은 사과를 베이스로 한 오일을 쓸 수도 있을 거고 팅처도 쓸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 이제 효과적으로 뛰어난 탈리스만이 연성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무로 된 탈리스만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음각, 양각도 뼈보다 나무가 더 쉽다는 분도 있고 반대인 경우도 있어서 딱 그렇게 얘기를 드리긴 어려운데 나무도 상당히 쉽습니다. 근데 뼈를 사용할 때는 쓰다가 이제 세균성 감염 이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 반면에 나무는 이제
숙련자분이 아니시면 손을 다칠 위험이 좀 크다고 생각해요. 제 같은 경우에 이제 나무 가시 되게 많이 찔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뼈로 좀 연습을 많이 했고 저는 그 바이러스 내성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근데 좀 본인이 감기 같은 거에 잘 걸린다 혹은 뭐 조류독감 이런 거에 걸렸던 분이시다라고 하면은 나무로 연습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그 독성이 있는 나무가 덜어 있습니다. 독성이 있는 나무? 뭐가 있지? 고무나무도 쪼끔 태울 때 한 종으로만 독성이 있나? 그렇고 온나무도 독성이 있죠. 온나무는 아예 심한 알러지를 일으키니까 가능하면 온나무 같은 건 좀 피하는 게 좋죠. 제가 얘기 드린 거는 고무나무 쪽이었습니다. 그건 태울 때 좀 안 좋은 성질이 나온다 요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 물풀의 나무였나? 물풀의 나무 이런 것도 제 기억에는 독성이 쪼끔은 있는 걸로 압니다. 예시를 좀 적어 둘 걸 그랬네요. 살짝 헷갈려 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독성이 있는 나무를 잘 구별해야 된다. 혹은 지금 이제 린 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나무, 본인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그런 거는 테스트를 쪼끔 해 두시는 게 좋고요. 식물성 탈리스만 특히 뭐 완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축성 주기 이런 거를 여쭤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완드도 어떻게 보면 탈리스만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완드도 주기적으로 축성을 해 줘야 되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완드랑은 탈리스만 완드랑 탈리스만은 애초에 좀 방식이 다릅니다. 완드 자체는 이제 만들어짐으로써 축성이 굳이 안 필요한 물건이 되고요. 완드를 쓸 일 자체가 많으면 쓸 때마다 이제 뭐 완드 쓰는 게 리추얼 이런 게 있겠죠. 세레모니에도 뭐 의식이나 의례에 다 쓰이다 보니까 그런 걸 하다 보면 사실상 그걸 축성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좀 별개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 완드 자체도 요즘은 나무가 아니라 원석으로 된 거를 좀 많이 지향하는 것 같아요. 해외 커뮤니티를 보면 원석으로 만들어진 거 디자인 잘 빠진 것도 많고 이제 나무는 유기 재료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앞서 얘기 드린 것보다는 보존성이 조금 약합니다. 뭐 양각으로 만약에 각인을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조금 메리트를 볼 수 있지만 음각이면은 이미지가 잘 훼손되겠죠. 다음은 종이 탈리스만입니다. 이거 이번에 피카트릭스 표지 관련으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제가 공지에 표지 변경 관련으로 적었었는데 수정하다가 날아가 가지고 못 보신 분들이 많았나 보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최근에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후원자님들께서 왜 이렇게 표지 관련으로 불만이 많으시지 했는데 그게 날아가 가지고 저는 이제 강의를 업로드하면서 기초 강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표지를 이렇게 바꿨다."라는 내용이 들어갈 때 업데이트 같이 올렸었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억가를 맞을 줄은 몰랐어요. 어쨌든 이 피카트릭스 표지도 일종의 종이 탈리스만입니다. 동양식으로 표현하면은 부적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무당님들께서 내리시는 부적이랑은 제작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른 체계고요. 뭐 도교랑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국내 정통 도교를 하시는 분들을 솔직히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부적보다는 훨씬 축성 방식이 까다롭습니다. 당연히 또 도교 계통마다도 또 규정이 다를 겁니다 아마. 제가 아는 거는 정통 도교 중에서 한 두 군데 정도를 알고 있고 한국에서 쓰는 부적들은 대부분 이제 민간 부적에 가까운 형태로 바뀌었다 보니까 부적
쓰시는 분들 거는 제가 안 써 봐서 모르겠습니다. 중국 분이 만드시는 건 봤고. 어쨌든 종이 탈리스만은 제작이 가장 쉽습니다. 일회용으로 쓰시는 거를 많이 원하신다. '그때그때 만들어서 쓰고 싶다. 나는 부적 같은 거 태우는 불을 사용한 의식이 잘 맞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종이 텔리스만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연습복. 이게 뭐 인장 시즐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려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제 단순히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축성문 이런 거를 외우면서 하면 훨씬 더 효과가 높아진다고도 하고, 종이를 쓰면 다양한 색을 쓸 수 있는 게 좋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액체류를 이용해서 쓸 수 있다라고 했지만 종이에는 따로 그거를 표시는 하지는 않았어요. 뭐 어차피 식물 종이도 당연히 식물로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해서 안 적었는데, 나무에는 뭔가 색을 부여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색을 칠하면은 구현은 할 수 있겠지만 칠한다라는 거 자체가 효과가 그 고르게 균형 잡혀서 이제 '퍼져 있다.'라고 간주는 하지는 않아요. 아예 푹 넣어서 적신다가 이제 나무 탈리스만에 들어가는 액체류 축성인데, 종이는 액체류에 넣어서 색을 부여할 수 있죠. 그러면 흔히 뭐 매직 오일, 마법 오일이라고 불리는 그런 거를 사서 종이를 아예 담궈 뒀다가 쓰는 것도 하나의 효과를 더 부여하는 방법이고요. 아니더라도 물감 같은 데에 그냥 넣어 둬 가지고 색을 내는 법도 있습니다. 나무도 그렇게 하면은 색을 낼 수 있을 텐데 왜 그건 안 되냐라고 하면, 나무에 아무리 진한 물감을 넣더라도 표층이랑 심층이랑 색 정도가 다릅니다. 에너지 전달률이 다르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이 탈리스만은 다양한 색을 사용 가능하다. 요렇게만 적어 둔 거고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범용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게 음 단순히 태워서 내가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택일이라는 것도, 뒤에서 택일 관련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릴 거긴 하지만 유니버셜 일렉션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 생년월일시를 모르는 분들한테 쓰는 택일입니다. 사실상 리딩하는 방법은 프렌지 차트 읽는 거랑 똑같아요. 네이틀 차트 읽는 거랑도 거의 똑같은 거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선물해서 주기도 편해요, 종이 탈리스만. 들고 있다가 버려도 되고 태워서 써도 되는 거고, 뭐 종이 자체가 먹는 데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불에 태워서 먹는다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더라? 부수법이라고 하나? 그래서 태운 종이를 마시는 그런 거는 여러 이제 전통에서 발견이 돼요. 중국 쪽에도 있고요. 서양권, 아랍권이었나? 서양권에도 있습니다. 그 힌두교 쪽에서도 이거를 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게 범용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훈증이나 스머징은 물음표를 해둔 게 의견이 분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훈증을 가한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축성을 할 때 훈증은 제일 마지막 절차에 포함이 되거든요. 예, 인장을 그려 놓고 훈증을 하는 거지 훈증을 하고 인장을 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종이에다가 뭔가를 그려 놓고 훈증을 하는 건데, 까딱하면 변형이 되기도 쉬울 뿐더러 그을음 같은 거 묻다 보면 그걸 이미지의 손상으로 간주를 하는 체계도 있어요. 그래서 훈증은 조금 애매하고, 스머징은 비교적 낫다고 볼 수 있는데, 스머징 하면 당연하게도 제가 좀 날릴 수 있죠. 이게 종이 탈리스만에 묻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훼손으로 간주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뭐 훈증이나 스머징으로 종이 탈리스만을 하는 거는 조금 비효율적이다, 경우에 맞지 않다라고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종이 탈리스만 자체가 제일 아쉬운 점이 이겁니다. 싸고 만들기 좋고 뭐 다 좋은데 보관이 까다롭고 이 훼손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취약하다.
어느 정도로 취약하냐면 잉크 같은 걸 썼는데 습기를 먹어서 잉크가 번졌다. 이것도 훼손으로 보는 체계가 있고요. 이거는 좀 엄격한 체계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잉크를 쓰다가 다른 데 점이 튀었다. 이러면은 다른 효과가 부여된 걸로 좀 간주를 합니다. 이게 보관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가 묻었다 이러면은 못 쓸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니면 뭐 종이가 찢어졌다 이런 것도 당연히 손상으로 판단을 하고요. 지속력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이 지속력이라는 게 피카트릭스 본문에서는 강인함 혹은 내구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뒀는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저희가 뭐 이전에 연애운을 얘기를 했었으니까 종이가 접히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종이를 접을 때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네요. 요건 생각을 좀 못 했었는데 종이를 접는 것 자체는 괜찮으나 접으면서 추가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원하는 목적이랑 매칭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 좀 곤란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음 정사각형 종이에 탈리스만을 그렸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얘는 정사각형이니까 중간만 계속 따라가고 짝수번으로 접으면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좀 상관이 없다로 간주를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부적지라고 하면은 가로 세로 길이가 좀 다르죠. 정사각형으로 뭐 자를 수는 있겠지만 잘려져 나온 거를 보면 그 그 정사각형 말고 다른 사각형을 뭐라고 하지? 아무튼 사각형.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지 않은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두 번 접어야 되냐 세 번 접어야 되냐 혹은 네 번 접어야 되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많이 달라진다라고 간주하는 체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체계에서는 세 번 접었을 때를 안정성으로 간주를 하고요. 어떤 전통에서는 네 번 접었을 때를 안정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종이 탈리스만을 만들 때는 저는 가급적이면 "정사각형 종이에 만드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여쭤봐 주셔서 되게 좋은 부분을 한 번 더 짚을 수 있었네요. 뭐 종이 접는 거를 하지 말라고는 안 하는데요. 이 일반적인 사각형, 가로 세로가 다른 그거를 접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정사각형을 펼치면 어찌 되었던 그 구획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뉘어요. 근데 가로 세로가 다르면 구간 분배가 쪼끔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위아래라는 개념이 좀 뒤집힐 수도 있는 거죠, 접는 방식에 따라서는. 일단 중간 접기 자체도 불가능하고. 음. 그래서 안 된다 보다는 그냥 뭐 정사각형 종이로 해서 반접기 짝수번으로 가는 게 제일 맞다고 봅니다. 이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요. 무슨 얘기했었더라? 아 종이 탈리스만 그 효과적인 부분. 연애운으로 예시를 든다고 한 것 같아요. 연애운이 아주 조금 부족하다. 시기적인 부분만 맞추면 될 정도로 쪼끔 부족하다. 이러면 종이 탈리스만이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유효하겠죠. 시기적절하게 사용되었다라는 가정을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종이 탈리스만은 한 번 만들 때 저는 뭐 5개 이렇게 만들긴 하는데 한 개씩만 만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보관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드렸으니까. 근데 이거 한 개 딱 만들어서 쓰려고 하면 딱 한 번의 타이밍에 완벽하게 이제 리추얼적인 부분을 끝내야 되는 거죠. 그거를 다 맞추실 분들이면 사실 제 강의를 안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좀 한 번에 여러 개를 만들어 두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이 사람이 얼만큼 운이 부족한지를 계산하는 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정확하지 않으면 다른 재료가 훨씬 더 나은 거죠.
이렇게 한 번 쓸 때마다 '지금이 맞나?' 이런 거를 계속 계산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보다는 뭐 나무로 만들어서 배치를 해 둔다거나 뭐 금속으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원석 같은 거, 원석도 진짜 좀 작은 원석?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루비 이런 거를 굳이 안 쓰더라도 로즈 쿼츠라든가 이런 대체품이 많으니까 이런 걸 쓰는 게 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연애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기적인 문제가 커요. 이 사람이 뭐 연애운이 3 월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좋은 운이 껴 가지고 이게 밀렸다. 그러면 시기 자체를 조정을 시켜 줘야 되는데, 종이 탈리스만 한 번 쓴다고 해서 그게 바뀌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탈리스만 자체를 금속을 선호하는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사용 시점 이런 거에 까다롭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흑, 점토 탈리스만입니다. 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왁스도 포함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직 캔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소원초죠, 한글로 치면. 이제 점토라든가 왁스는 형상을 만들기 꽤 쉽습니다. 몰드 이런 거를 제작하면 한 번 만들어 두면 뭐 몰드 값이 몇만 원 정도는 나갈 수 있지만, 이후에는 그냥 뭐 점토 거기에 넣어다가 굽기만 하면 되고, 왁스 같은 경우에도 녹여서 그냥 거기에다가 부어 가지고 굳히기만 하면 되고, 이래서 대량 생산에 비교적 용이해요. 나무보다는 훨씬 쉽죠. 종이보다도 더 튼튼하고요. 그래서 장점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때 이제 토성이라고 얘를 굽는 과정에서 효과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합니다. 왁스는 당연히 열이 들어가는 제품인데, 점토는 가열해서 얘를 굳혔냐 안 굳혔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보다는 사용이 달라진다가 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소성을 안 한 일반적인 점토는 단발성 탈리스만, 이제 일회용 탈리스만을 썼을 때 좀 더 적합하다고 보고요. 네. 대신에 종이 탈리스만보다는 효과적으로 좀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사용 예시, 소성을 안 했을 때 사용 예시를 들자면, 뭔가를 가라앉히거나 혹은 좀 파괴하거나 아니면 단절시키거나, 야 안 좋은 것뿐이 생각이 안 나네. 강의 앞부분에 얘기 드렸었지만 이런 목적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긴 합니다. 예, 떼어 놓고 다른 사람 만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사람 그 도덕적인 부분에서 혹은 본인의 그 떳떳함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이 사람의 연애운을 올려서 저 사람이 넘어오게 하는 게 맞지, 단절시키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좀 쓰기 좋고요. 그 소성을 안 하면. 소성을 한다면 어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금속이랑 나무의 중간 정도 성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깜짝이야. 얘야. 그리고 소성을 한 경우에는 이제 땅에 묻음으로써 효과가 발휘된다는 계통도 있습니다. 피카트릭스도 조금 이런 계통 중에 하나고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예전에 탈리스만 제작 관련으로 개인 수강생이 했던 질문이 생각나는데요. 이 흙이라고 제가 적어 둬서 "흙에다가 뭐를 그리면 효과가 있냐?"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했었어요. 아까 전에 뼈로도 뭔가를 그릴 수 있다고 한 것처럼 흙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게 음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예, 마법이라든가 이 크래프트적인 부분 혹은 주술 요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핵심은, 굳이 딱 핵심을 키워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의도와 집중 그리고 설계가 제일 핵심적이라고 봐요. 이 집중에는
신앙적인 부분도 있겠죠. 아 의도에 신앙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러면 음 의도 뭐 양쪽으로 있겠지만 신앙도 저기에 포함되는 단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땅에 이제 뭔가 인장, 시젤 이런 걸 그리거나 룬을 그리면 어떤 의도로 이제 땅에 그리는 게 일단 적합한지를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얼만큼의 집중력을 본인의 의도를 투사를 했냐 혹은 투영을 했냐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게 전부 다 합격이 되면 효과를 충분히 발휘한다고 볼 수 있죠. 아니라면 당연히 효과가 떨어질 거고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 단발성으로 보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뭐 앞에서 지금 점토를 얘기하다가 넘어왔는데 점토는 땅에 묻음으로써 효과를 유지한다는 게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으니까 이 효과가 지속된다라는 가정을 어느 정도 깔고 가는데 흙 위에다가 새기면 뭐 동물이 지나가다가 밟기도 쉬울 거고 바람이 불면은 당연히 이제 형상이 흐트러질 거고 그래서 긴 회손은 항상 기능 상실이 포함되는 거니까 일회성에 가깝겠죠. 그래. 이게 아까 전에 좀 빠져 있었는데 복합 탈리스만 설계입니다. 이 지금 일본에 적혀 있는 거는 종이 탈리스만이랑 나무 탈리스만 부분 나중에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예시를 일단 하나 들어봅시다. 근데 개인 강의 때는 이거 접촉식 탈리스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해외에서는 좀 레이어를 많이 쌓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나무로 된 연애운 탈리스만을 만든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음 사과나무를 써도 될 것이고 음 뭐 성류나무도 좀 쓸 수는 있겠죠. 물풀의 나무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음 물풀의 나무는 달에 훨씬 더 가깝겠군. 이거는 아니고. 음 포도 포도도 경우에 따라서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나무를 쓸 수 있는데 뭐 예시가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사과나무로 합시다. 사과나무가 제일 편하네요. 사과나무에 이제 염료를 도포하고 흡수까지 다 시키고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나무를 좀 작게 만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뭐 흡수시키는 것도 사과에 관련된 거면 더 좋을 거예요. 그다음에 나무로 형상 제작. 지금 뭐 하트 표시로 해 뒀죠. 다른 형상을 제작해도 되겠지만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정식으로 나무 굵기가 얇은 거를 어느 정도 생각을 했으니까 하트 모양 나무로 조각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의도가 연애에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음. 그다음에 연애에 관련된 인장을 각인할 수 있겠죠. 시즈 뭐 룬을 새겨도 되고 아니면 하트 모양을 한 번 더 그리는 것도 이 인장이라는 게 굳이 복잡할 필요가 없는 게 심벌들도 다 인장으로 들어갑니다. 상징이라는 것도. 하트 표시를 그려도 되고 연애에 관련된 룬 이런 거를 그려도 되고요. 그다음에 각인을 할 때도 연애운에 관련된 오일을 쓸 수 있는 거죠. 뭐 어 매직 오일을 쓴다든가 아니면 사과나무 오일을 쓴다든가 이러면 레이어가 어쨌든 한 개는 더 쌓이는 거니깐요. 그다음에 이제 아 아예 이 뭐 인장을 그릴 때 오일로 그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적다가 좀 생각이 나는데 그렇네요. 꼭 뭐 각인이 아니더라도 '이 각인이 형상을 새겨야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쪼금 곤란합니다. 종이에는 일단은 각인 자체가 그러면 안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는 것도 각인으로 다 포함을 어느 정도 시킵니다. 다음에 훈증인데요. 음 제작 시간? 아까 전에 금속 얘기를 할 때 좀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금속은 조조일 기준, 제작일 기준이냐 아니면 축성일 기준이냐 효과가 요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현대에 와서 그런 문제가 좀 생긴 건데 이번 훈증 같은 경우에는 2번 뒤에 들어가도 그렇게 이상하다라고 할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염료를 훨씬 빨리 스며들게 할 수 있겠죠. 대신에 절차상으로는 6 번이 정석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이냐면 태기를 해서 그 시간 안에 만들어 둔 형상에다가 "혼증만 그때 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만드는 것부터 혼증까지 그 시간 안에 다 끝낼 거다."라고 하면 "이번에 혼증을 넣어도 괜찮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제작을 하면 뭐 1 번을 제외하더라도 총 5 가지의 레이어가 쌓였다고 볼 수 있어요. 얘는 그릇으로 사용된 거니까. 좀 제외를 하는 분들도 있고 포함을 시키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5 개에서 6개 이 정도죠. 이것도 이제 축성 자체만 보면은 엄청 강력한 기법입니다. 이 손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갑니다. 에너지적으로도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사람들마다 이제 뭐 기질, 점성술적이라든가 아니면 사주적으로 봐도 원소 친화도라는 거를 살필 수 있잖아요. 사주에서는 내가 불원소가 많다 보니까 불이랑 당연히 친해질 것이고 점성술에서도 이제 엘리멘탈적인 밸런스를 봤을 때 불원소가 많으면 당연히 그것도 불원소 친화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번에서는 지금 사실상 물에 관련된 걸 쓴 거고 나무로 형상 제작이라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불원소로 간주를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인장 각인이라는 부분은 쪼끔 애매할 수 있는데 그래도 불원소 일반적으로는 불원소에 가까운 행위이고요. 그다음에 오일 사용도 이 앞에 이제 2 번처럼 물에 가깝습니다. 음. 훈증 같은 경우에는 뭐 공기랑 열 이런 게 다 포함되고요. 근데 또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그 재료 자체가 특정 뭐 원소적 성향을 띠고 있다라고 그러면 이것도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 수 있어요. 당연히 힘들다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좀 특수한 상황 혹은 특별한 기질을 타고나신 게 아니라면. 그리고 이제 한 번의 축성에 여러 축성을 동시에 적용한다 이렇게 적어 놨는데 저는 압축식 탈리스만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축성된 물품을 여러 개를 준비를 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는 유니버셜 태길이 들어가게 일렉션이 들어가겠죠. 그 보편 태길. 대신에 종이 탈리스만 같은 경우에는 저 시점에서 바로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이게 언뜻 보면 이 앞에 적혀 있는 적축식이랑 지금 압축식이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데 얘는 한 겹 한 겹 쌓아 올리면서 축성이 이렇게 겹겹이 쌓이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지? 크레이프 케이크 이런 것처럼. 반면에 압축식 탈리스만은 어 사탕에 가깝습니다. 이 모든 거를 한 절차 안에서 다 쓰는 거죠. 이렇게 구겨 넣기다 보니까 압축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미지가 새겨진 금속에 딱 축성문, 그 축성을 하는 시간에 축성문만 외우는 거고요. 축성문을 외울 때 들어가는 훈증물로서 종이 탈리스만을 쓴다는 거고요. 오일로 이제 닦으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엘리멘탈 밸런스 이제 원소 밸런스도 잘 잡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앞의 방식은 만약에 이 시간이 엄청 짧거나 하면 사실상 불가능해요. 1 시간 안에 이거 다 하라고 하면 엄청 빠듯합니다. 저도 1 시간 안에 뭐 미리 좀 준비를 해 두면 가능하겠지만 1 시간 안에 하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이 방식으로 하면 뭐 여러 날 쪼개서 시간을 여러 번 내야 되겠지만 단 5분 정도만 있어도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엄청 장점이에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인챈트에 가까운 방식이 압축식인 거죠. 그렇고요. 어 한 가지 장점을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종이 탈리스만 부분. 방금 전에는 제가 예시를 들 때 "그 시간 안에 바로 만들어서 쓸 수 있다."라고도 했지만 다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둔 종이 탈리스만을 훈증물로 쓰면서 다른 효과를 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탈리스만을 만드는데 다 좋은데 하필이면 목성 점수가 안 좋다. 이거를 조금 완화를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제 종이 탈리스만, 목성에 관련된 거를 훈증물로 쓰면 그 부분을 완화를 시킬 수 있겠죠. 그런 장점도 있고요. 맞춤형 탈리스만 제작 예시입니다. 이제 마지막 쪽에 왔네요. 당연하게도 내담자님한테 사전 동의 이제 고객님한테 사전 동의 다 구한 겁니다. 그분도 당연히 이 강의 보실 겁니다. 일단 요청 사항은 집안 문제 해소, 뭐 개인적인 상처 극복 혹은 해소를 요청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인함이라고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상승인데 자신감 혹은 뭐 결단력, 추진력 이런 거를 좀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가능하다면 연애운동 요런 얘기를 하셨고 이제 왼쪽이 내담자님 차트고요. 오른쪽이 제가 축성 시간으로 실제로 선택한 시간입니다. 이제 요청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측정 일자를 정한 건데 일단 제일 먼저 얘기 나왔던 집안 문제적인 부분입니다. 집안 문제면 당연히 사하우스부터 챙겨야 되겠죠. 출생 차트의 플루토 플루토가 한글로 뭐지? 명왕성. 명왕성이랑 시너지를 어떻게 맞춰야 되나 하다가 일단 똑같이 전갈 자리가 들어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달을 넣었습니다. 달이 아무래도 최우선 사항이다 보니까 달을 좀 신경을 썼어요. 그 피카트릭스 1 차 아니다. 피카트릭스 기초 강의 쪽이나 본문에도 좀 적혀 있는데 가장 흐름이 빠른 전달이 빠른 행성이 달입니다. 그래서 4 번을 밑에 이제 배치를 시킨 거고요. 두 번째는 뭐 상처 극복? 계속 요쪽이었죠. 이거는 강인함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잘 버틸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버틸 수 있는 부분 다르게 표현하면 치유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내 상처가 골마가고 있는데 음 거기에다가 갑옷을 입힌다고 해서 안쪽이 해결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10번 영역 쪽으로 이 키론이라는 행성을 배치를 시켰습니다. 고전 점성술에서는 키론이 안 나오는데 뭐 카이론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얘는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해서 치유, 트라우마 이런 부분에 모두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10번 1 차시 강의에서 나올 텐데 10 번은 결과적인 부분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인의 공격적인 부분으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그런 거를 감소를 시키려고 MC 축에다가 거의 맞춰 놨어요. 만약에 달을 좀 더 4 번으로 당겼으면 그 효과는 좋긴 하겠지만 9 번으로 넘어가 버리겠죠. 9 번은 뭐 탈리스만 제작 관련해서 얘기할 때 보셨겠지만 일반적으로 효과가 좀 느리게 나오는 하우스입니다. 안 좋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10 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은 '금전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간주를 할 수 있는데 뭐 요청 사항에 금전운 관련 부분이 없었다 보니까 크게 뭐 '개의치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미리 근데 뭐 안내는 드렸습니다. 대신에 이제 상처 극복을 하면 황소 자리에 영향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겠죠. 내 상처를 극복하거나 뭐 해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전적인 성취도 따라온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됐고 또 강인함적인 부분으로 이 강인함이라는 게 상처를 견디고 치유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본인 자체도 표현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1번 영역에 이제 카즈미를 넣어 뒀습니다. 이게 수성이 역행하는 중이라서 뭐 안 좋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카즈미 자체가 그 굉장히 특수하고 고귀한 에너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태양이 이제 오브라는 부분에서 어센던트 축이랑 각이 형성돼 있죠. 지금 컨정션 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로 일단 맞춤을 설계를 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제가 볼 때 두 차트를 멀티 휠 기능을 써서 좀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따로 멀티 휠 키면은 아마 눈 아파서 눈도 아프고 내용도 안 들어올 겁니다. 이게 같이 보기 상당히 어려워져요. 따로따로 좀 한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뭘 얼만큼 해석을 해 드리는 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노스노드 집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막 상속이라든가 유산 이런 부분으로도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이게 받는다뿐만 아니라 빚이 있어서 그런 분들도 있다 보니까 노스노드를 좀 배치를 시켜 봤어요.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좀 넣어 둔 거예요. 내담자님한테 이건 좀 물어보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상처가 되실 수도 있으니까. 이 교점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기에만 발동을 하기 때문에 얘를 메인 효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 달 자체가 4 번에 들어가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간주를 하는 게 맞고요. 연애운, 마지막에 연애운이었나? 연애운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상담할 때 곧 연애운이 들어오기 직전이셨어요. 그래서 탈리스만에 굳이 연애운을 넣을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 명왕성을 위쪽으로 놓는 방법이 있었겠죠. 굳이 그런 것보다는 비워 두자 이런 식으로 좀 상담이 진행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따따구리를 썼습니다. 따따구리라는 이 심벌이 가진 것 자체가 둥지를 좀 옮겨 다니는 새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집안을 만드는 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 상징성으로 너무 잘 맞다. 화성이랑 뭐 태양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가 잘 어울린다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냥 갑자기 딱 떠올랐다에 사실 가깝습니다. 그냥 말씀드렸더니 그분은 또 피닉스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서, 피닉스도 불원소긴 하지만 따따구리 쪽으로 돌리는 게 좀 더 그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더 확실하게 에너지를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다. 요런 얘기도 드렸었고요. 여기에서 배치할 때도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일단 집안 문제가 1 번이었어서 사하우스 방향으로 꼬리깃을 놔뒀어요. 발을 왜 꼬리 네 사하우스 쪽으로 안 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새들이 나무에 있다가 딱 뛰는 시점, 그 부분은 어차피 꼬리깃이 지나가는 방향이랑 똑같습니다. 발도 결국에는 딛고 일어서야 되는 게 집안적인 부분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딛고 잘 날 수 있게 최대한 날개를 활짝 펼친 이미지를 넣었고요. 부리 방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 하우스 쪽으로 넣으려고 했습니다. 여기가 딱 원 중심인데, 뭐 11 하우스, 12 하우스 경계 쪽이지만 11 하우스로서 좀 채택을 한 방향이고, 집안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사회 생활 혹은 사회적인 경험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향점에 대해서 더 넓은 사회를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요런 생각이 들어가서 저렇게 디자인했고요. 음. 음. 백일 차트는 날짜를 알기 위한 수단뿐인가요? 인장이 되는가요? 택일 차트는 축성 시간이랑 똑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날짜에 적힌 효과들이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얘기 드린 요 부분이, 지금 이 차트 기준으로 하면 제가 시작
시작하는 시간 차트를 지금 첨부를 한 것 같은데, 이 조건 제가 원하는 조건 안에서 이걸 다 끝내려고 하면 숙성 시간이 제 기억에는 한 20분 정도뿐이 안 됐을 거예요. 20 분을 지나가 버리면 일단 태양이 12 번에 진입을 하나? 30 분이었나? 20분 그 정도? 그러면 12 번에 들어갑니다. 그 키론도 지금은 컨정션 하고 있는데 9 번으로 넘어가서 아예 동떨어져 버리고요. 달은 그래도 이제 IC에 겹치니까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달 하나만 보고 만드는 게 아니니깐요. 이런 시간을 맞출 때 이제 태길이 엄청 중요해지는 거죠. 효과적으로도 필요하고 내가 작업에 투자할 수 있는 혹은 투여할 수 있는 시간도 명확하게 파악을 해 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압축식처럼 미리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널널하면 적축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택일 차트는 피카트릭스 기반으로 하던 아니던 아까 전에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아그리파 혹은 솔로몬 계통을 쓰는 게 아니라면 택일 차트를 기반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뭐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동의하는 내용일 겁니다. 하다못해 도교에서 만드는 정통적인 그 부정 내리는 방법은 택일보입니다. 거기 동양식 방식으로. 어쨌든 그렇고요. 어디까지 얘기했지? 아, 축성 방식에 이거는 제가 쓴 거입니다. 종이 탈리스만을 그때 총 4 종류를 띄웠었고 한 장씩. 그다음에 인센스는 좀 뭐 여러 개 태웠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 안 적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인센스는 4장 이상은 씁니다. 아마 이분은 따로 또 이제 추가금을 더 내셨던 분이기도 해서 한 8장 이 정도는 태웠던 걸로 기억하고요. 혼증물도 축성품으로 좀 따로 혼증을 했습니다. 뭐 성수 축성 같은 것도 들어가고 기도문 2종 낭송인데 2종 중에 지금 밑에는 한 개만 적혀 있습니다. 예, 약식으로 한 건데 오글거린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저게 좀 표준적인 형식이에요. 한국어로 했냐 영어로 했냐 라틴어로 했냐 이런 차이인 거지. 까따구리가 좀 생각날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죠. 갇힌 곳, 이제 가두어진 곳이 좀 더 갇힌 곳보다 발음적인 부분이 편해서 이렇게 적은 것도 있고요. 어 뭐 종이 탈리스만 좀 생각난 건데 종이 탈리스만도 한글로 적는 그 막 제작 한글 기반으로 제작하는 방식이 있고 숫자 기반으로 제작하는 방식도 있고 영어나 라틴어 이런 걸로 제작하는 방식도 있어요. 뭐 저의 경우에는 문장이 진짜 까다로워서 라틴어로 못 적겠다 이런 게 아니라면 라틴어를 좀 지향을 하고 그다음에는 뭐 영어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한글로는 좀 잘 안 해요.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탈리스만 자체가 그 일단 뭐라고 해야 되지? 서양권, 아시아권으로 치면은 기문둔갑이랑 그 같은 체계를 좀 어느 정도는 공유를 하기는 하는데 서양이 훨씬 더 복잡하고 크기가 더 커요. 막 77 사이즈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쓰기도 편한 부분도 있어요. 어 그렇습니다. 이 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냥 한 분 한 분 그분에 맞춰서 적어 드려요. 예, 약식으로 지금 한글만 적혀 있는데 사실 얘도 옆에는 영어도 적혀 있었고 라틴어도 적혀 있었고 그랬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음. 첫 문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주요 행성, 태양이랑 화성이라고 적혀 있고 화성도 아까 전에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보면 화성 점수가 뭐 지금 얘기를 안 했었나? 어쨌든 8 점입니다. 그 적극적인 에너지 이런 걸 위치를 시키다 보니까 소통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강하게 말하는 게 훨씬 유효하죠. 남이 좀 상처를 입을진 모르겠지만 제 손님이 우선이니까. 태양, 사지미 요 부분 얘기를 드렸었고 키론 같은 경우에는 메인 행성이라고는 표현을 안 합니다. 이게 특수한 목적에 조금 들어간 거다 보니까 이 1 하우스에 태양 넣고 3 하우스에 화성 넣고 4 하우스에 달 넣는 게 얘네 셋의 사실 핵심에 좀 가까워요. 키론은 이제 좀 점수가 애초에 부여되지 않는 행성이다 보니까 쟤는 메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다시 여기로 넘어와서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주요 행성에 관련된 표현이 들어가면 좋고요. 이게 뭐 지금 여기에는 여명의 시간 5시 반이었나? 네, 5시 반이라서 뭐 새벽이라고 그냥 적어도 되는데 새벽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어두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어둠의 중심에 있는 시간, 완전 깜깜한 시간이 이미지적으로, 상징적으로 훨씬 빨리 연결이 돼요. 하지만 여명이라고 하면 곧 해가 뜨기 전, 일출 직전이라든가 아침이 밝기 전에 희미한 빛 자체가 여명이 나타내는 거라서 이제 축성문 자체도 이런 단어적인 디테일도 신경을 많이 쓰는 거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도 다 상징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음. 후기도 허락받고 올린 겁니다. 예, 제가 자료를 안 보여줘서 "이 내용 쓴다."라고만 이제 허락받았는데 일단 요청사항에서 뭐 집안 문제가 해소된 내용 이런 거 다 적혀 있습니다. 음. 주의사항적인 부분도 좀 얘기를 드렸어요. 이거 "직감이 조금 덜해진다." 이거는 상담 때 미리 얘기를 드려서 이제 손님께서 "확실히 직감이 조금 덜해진다." 좀 좋게 받아들이셨죠. 현실적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했는데 이 내용이 이제 9 번에 있는 넵튠 토성 해왕성 토성 컨정션 때문입니다. 근데 뭐 일시적인 부분에 가까워요. 만약 얘가 여기 탈리스만 자체는 이 시간에 고정되어 있더라도 매일마다 저희는 다른 에너지, 쪼끔씩은 달라지는 에너지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날은 쪼끔 둔하고 아닌 날은 괜찮고 요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 부분에 주목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태양이라든가 달, 화성 이 부분도 중요한데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사전 상담을 해야 됩니다. 맞춤형 탈리스만 같은 경우에는. 혹은 이런 부분을 만약에 놓친다라고 하면 아무리 좋은 효과여도 예를 들어서 금전운을 만들었는데 탈리스만에 사고운이 들어올 만한 그런 구조가 생긴다라고 하면 곤란하죠. 많이 곤란해지죠. 지금도 뭐 6 권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 고점정 성수 아니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명왕성을 신경을 안 쓰겠네요. 딱히 뭐 해당이 없다고 느낄 수 있는데 현대점 성술 하신 분들은 의문을 느낄 수 있어요. 6 권에 명왕성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역행 중이고요. 심지어 명왕성이 포인트도 전혀 획득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담자님 같은 경우에는 출생 차트에서 기본적으로 명왕성이 5 점을 룰러십을 획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정도로 뭔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막 극악한 날이 아닌 이상. 고전 점성술이랑 다르게 현대 행성 체계를 다 쓰시는 필수인가요? 뭐 이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어 저는 기본적으로는 현대 점성술 차트를 많이 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고전 점성술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현대 점성술에서도 뭐 외행성이라고 불리는 이 천왕성, 대왕성, 명왕성 얘네를 항상 해석하는 구조로는 잘 안 가져가요. 얘네 자체가 의미나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행성과 어스펙트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더 효과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라는 좀 기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 현대 점성술 체계에서 조금씩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굳이 그 외행성 탈리스만 쓰실 때 외행성 안 써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버전 점성술이 아니더라도 뭐 차트 노출 방식에서 1 하우스당 1 별자리 하나의 별자리만 들어가는 차트 방식이 있거든요. 제 경우에는 지금 보통 2 개씩이 다 들어가 있죠. 저는 이 부분은 항상 동일합니다.
고전 점성술을 쓰던 현대 점성술을 쓰던 별자리가 이제 하우스에 한 개씩 배정되는 거는 저는 좀 이제 실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살짝살짝씩 안 맞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계 이렇게 쪼끔씩 넘어가도 그냥 이 부분도 시작할 때 아주 쪼끔이라거나 아니면 뭐 여기 부분은 12 번에 끝날 때 아주 조금 이런 식으로 이런 디테일도 챙기는 편이에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고전 점성술 체계로 만든다고 효과가 부족한 탈리스만이다라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고정된 효과는 명백해지겠죠. 네, 확고함에 대해서는 고전 점성술이 좀 더 맞지만 그 융통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가변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 점성술이 더 적합하다. 요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뭐 어쨌든 강의는 딱 이 정도로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얼마나 됐지? QA도 살짝살짝 진행하면서 추가 설명이 들어갔다 보니까 제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렸네요. 일단은 뭐 강의를 마치면서 제가 뭐 이 맺은 말 이런 거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또 간략하게 옆에 메모를 적어둬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있지만 잘 안 적으려고 해요. 적어두면은 괜히 신경 쓰여서 제가 그걸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한 번 더 좀 이런 강조를 드리자면 이 강의가 타인에게 악의를 담는 무언가를 하는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맞춤형 탈리스만을 좀 상세히 해 달라고 했던 그분이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분한테 똑같이 이제 안내를 드렸으니까 한번 얘기하는 건데 이 맞춤형 탈리스만은 뭐 1-2 시간으로는 솔직히 어림도 없습니다. 차트를 읽는 것부터 이 사람이 운이 들어오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그래도 대체적으로 문제 없음. 아예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문제 생길 날을 피하게 사용하는 것도 다 방법이에요. 그런 것까지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솔로몬 계통이나 아그리파 계통으로 넘어가시는 분 혹은 위치크래프트에 관련된 드루이드 이쪽도 그렇고 그런 게 아니라 점성술 마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스트롤러지 매직 이쪽에 관련된 탈리스만은 점성술 지식을 좀 필수로 요구를 해요. 특히 택일 점성술. 그게 유니버셜 택일이든 아니면 개인 퍼스널 택일이든 상관없이 뭐 이 부분은 후원자님들 반응 보면은 "그 정도는 다 아는데 좀 불필요한 정보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라면 솔직히 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점성술적 지식이 충분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요 강의는 그래도 좀 유효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좀 살펴야 된다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차트 읽는 건 똑같이 들어가고 점성술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 1 차시 강의를 조금 많이 보시면 그래도 막 차트 리딩을 엄청나게 또 많이 요구를 하지는 않아요. 피해야 될 거 다 피하고 이제 '쓸 때 쓴다.' 이것만 지키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강의 충분히 갈피는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제 리스크는 최소화시키고 이제 뭐 리워드적인 측면은 최대화시킬지 이런 부분. 그러고 보니 제가 뭔가 얘기를 안 드린 게 있는데 지금 계속 뭐 "안 좋은 목적으로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안 좋은 행성을 쓰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당연히 선한 목적으로 쓰다 보면은 선한 그 금전운, 연애운 이런 거는 뭐 길성을 쓰겠지만 이것도
재회 이런 거 끊어낼 때는 당연히 안 뭐 상대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내담자가 본인이 힘들다고 하면 그건 악의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아 이게 맺은 말보다는 앞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축성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선한 목적 혹은 길한 목적으로 제작되는 탈리스만에 있어서 재료 선정부터 의도나 본인의 의지 이런 거를 전부 선함을 담아서 영어로는 다 어차피 똑같이 굿 혹은 굿니스입니다. 이걸 담아서 선정하면 좋겠습니다. 좋은 목적을 가졌으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은 재료를 지향하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의도를 담고자 하는 게 더 좋은 탈리스만을 만드는 격언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